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확률의 계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도 계산 배웠죠. 경우의 수에서 어떤 거 있었어? 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했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더하기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했다, 그죠? 또 이런 것도 있었지. 사건 A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했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더하기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했다, 맞죠? 자, 그런데 확률도 이렇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도 서로 이렇게 더할 수 있는 겁니다.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Q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덧셈을 할 때 중요한 게 있다, 그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때 덧셈 할 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가볼까요? 주사위를 하나 던질 때 2 이하 또는 4 이하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은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더하기 4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하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2가 되고 4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4, 5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더하면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그렇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합이 3 또는 5가 될 확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합이 3일 확률 더하기 합이 5일 확률을 더하면 되겠다, 맞죠? 전체 경우수는 36. 합이 3인 건 몇 개 있어? 1, 2, 2, 1이니까 두 가지 있죠. 합이 5인 거는 몇 가지 있어? 1, 4, 2, 3, 3, 2, 4, 1. 네 가지 있죠. 그래서 더하면 36분의 6이니까 답이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 오른쪽 표는 행복중학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가족의 수가 4명이, 3명이거나 4명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이거나 또는이니까 더하기다, 그죠? 어떻게 더하면 돼? 가족 수가 3명인 거 확률 더하기 가족 수가 4명일 확률을 서로 더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3명은 가족 수가 3명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전체 100명이니까 100분의 가족 수가 3명인 학생은 19명 있으니까 가족 수가 3명일 확률은 100분의 19고 가족 수가 4명일 확률은 100분의 33명이니까 33이 되겠지. 더하면 100분의 52니까 25분의 13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마찬가지.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자, 아까도 쌤이 설명했죠. 사건 A가 일어나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돼? A 확률 곱하기 B 확률 하면 되겠죠.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였죠. 사건 A가 일어난 경우의 수,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곱하기 했다, 그죠? 곱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확률도 이렇게 곱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사건끼리 곱하고 동시에 일어날 확률도 확률끼리 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동전은 앞면 주사위는 3배수의 눈이 나온다. 그러면 둘 다 일어나는 경우의 수니까 둘 다 일어나는 확률이니까 이 두 확률을 서로 곱하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앞면 나올 확률은 뭐야?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수가 2죠. 왜?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아이고, 잠깐만, 미안.
뒷면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주사위가 3배수는 확률 뭐야? 전체는 6이 6가지고 3배수는 나오는 거는 3, 6, 9 있으니까 3가지. 그래서 4분의 1이 된 겁니다. 됐죠? 처음 나오는 누는 소수이고, 그럼 곱하기 되겠지. 또는 더하기고, 이거는 곱하기. 두 번째 눈이 나오는 눈은 6의 약수, 1 확률 구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소수 눈이 나오는 확률 곱하기 6의 약수가 나오는 확률을 곱하면 되겠죠. 처음에 소수가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소수의 경우의 수는 2, 3, 5. 6분의 3이 처음 소수가 나오는 확률이고 곱하기 두 번째는 6의 약수가 나와야 되겠죠. 6의 약수가 누구 있어? 1, 2, 3, 6이니까 6분의 4. 둘 다 돼야 되니까 곱하기 하겠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니까 답은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A 주머니에는 뭐가 있지? 빨간 거 5개, 파란 거 4개. 빨간 거 5개, 파란 거 4개. B 주머니에는 뭐가 있어? 빨간 공 3개, 파란 공 5개가 있다, 그죠? 그럼 이때 A 주머니에서 B 주머니에서 한 개씩 꺼낼 때 A 주머니에서는 빨간 공을 꺼내고 그리고 B 주머니에서 파란 공을 꺼낸다. 그럼 무슨 뜻이야 이거? A도 뽑고 B도 뽑으니까 둘 다 뽑는 거니까 이건 확률끼리 곱해야 되겠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확률끼리 곱하고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한다면 두 경우의 수를 서로 더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A 주머니에서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전체 경우의 수는 9가지죠. 공이 9개 있으니까 그 중에서 빨간 공을 뽑는 경우의 수는 5가지니까 9분의 5. B에서 파란 공을 뽑은 확률은 뭐야? 전체 8개 중에 파란 공을 뽑는 경우의 수는 5가지니까 8분의 5. 그래서 72분의 25가 되겠다. 맞죠? 이해갑니까? 그 다음 두 주머니에서 모두 빨간 공을 나올 확률이죠. 그럼 A에서 빨간 공 나오고 B에서 빨간 공 나와야 되겠지. 이거니까 곱하기네. A에서 빨간 공 나올 확률은 9분의 5가 되죠. 그럼 B에서 빨간 공 나올 확률은 뭐야? 8분의 3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72분의 15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 타율이 3할인 야구 선수가 있다. 3할이라는 의미가 0.3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7 확률이 0.3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때 세 번의 타석에서 모두 안타 칠 확률. 그럼 첫 번째 안타 치고 그리고 두 번째도 안타 치고 세 번째도 안타 치고 세 번 다 치는 거니까 이걸 곱하기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안타 칠 확률은 뭐야? 0.3. 두 번째도 뭐야? 0.3. 세 번째도 뭐야? 0.3. 세 번 모두니까 세 개 다 해야 되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곱하겠죠. 그래서 얘가 0.027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맞네요. 0.027이 되는 거다. 됐죠? 자, 그 다음 연속으로 뽑는 경우의 확률. 꺼낸 것을 다시 뽑는 경우가 있고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고 뽑는 경우가 있어. 그럼 꺼낸 것을 다시 넣고 뽑으면 처음에 뽑은 것과 다시 뽑을 수 있으므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죠? 그리고 또 처음에 뽑은 것을 다시 넣지 않으면 처음에 뽑은 것을 다시 뽑을 수 있으므로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영향을 준다.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해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전 문제로 한번 다뤄볼게요. 흰 돌이 2개 있고 검은 바둑돌이 8개 있죠. 흰 돌이 2개 있고 검은 게 몇 개 있어? 8개 있죠. 검은 게 8개 있습니다. 흰 돌은 2개 있고 검은 건 8개 있어.
자, 그러면 주머니에서 흰 바둑돌 한 개를 꺼냈어. 그럼 주머니에서 흰 바둑돌 한 개를 꺼냈으니까, 자, 꺼낸 흰 바둑돌을 다시 넣고 꺼냈어. 그럼 꺼낸 흰 바둑돌을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이 그림 똑같죠? 그러면 두 번째에서 흰 바둑돌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전체는 10개, 그리고 흰 거는 2개가 되겠다, 맞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흰 바둑돌 한 개를 꺼냈을 때 꺼낸 흰 바둑돌을 꺼내지 않았어. 다시 넣지 않았어. 뭐야? 여기서 흰 거를 꺼내는데 꺼냈다가 다시 안 넣었으면 얘는 없겠죠. 이해가? 그럼 이 상태에서 두 번째 흰 바둑돌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전체 경우의 수가 흰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9가지. 그 중에 흰 거 뽑는 경우의 수는 하나, 9분의 1이 되니까, 그러면 무슨 뜻인가 볼게요. 두 번째 흰 바둑돌이 나올 확률인데 꺼내고 난 뒤에 다시 넣었을 때 하고 꺼내고 난 뒤에 다시 안 넣었을 때는 두 번째 흰 바둑돌이 나올 확률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문제 가볼게요. 빨간 공 4개 있고 파란 공이 6개 있습니다. 근데 문제 1번 가볼게요. 두 개 모두 빨간 공 확률이야. 그럼 뭐야? 첫 번째 빨간 공 뽑고 두 번째도 빨간 공 뽑아야 된다, 맞죠? 근데 한 개를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에 다시 꺼냈어. 이해갑니까? 첫 번째 빨간 거 꺼내야 되죠. 그럼 확률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4가 됩니다. 그죠? 그럼 빨간 거 한 개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으니까, 그럼 빨간 공 4개, 파란 공 6개 그대로 되겠다. 그지? 그러면 두 번째 빨간 공 뽑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6이 되니까, 맞죠? 그럼 얘는 100분의 24로 해서, 그럼 얘는 어떻게 돼? 4 나누면 25분의 6이 됩니다. 맞죠? 그럼 2번 무슨 말인가 볼게요. 처음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고 두 개를 꺼냈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죠. 2번은 첫 번째 빨간 공을 꺼냈어. 그지? 근데 이거를 다시 넣지 않고 난 뒤에 두 번째도 빨간 공 뽑는 거야. 이거는 뭐야? 첫 번째 빨간 공을 뽑고 난 뒤에 다시 집어넣고 두 번째 빨간 공을 뽑는 거고, 그러면 첫 번째 빨간 공 뽑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빨간 공이 4개, 파란 게 6개 있으니까 10분의 4가 됩니다. 그죠? 근데 빨간 공을 뽑았지 방금. 그럼 어떻게 돼? 얘가 4개가 아니고 몇 개가 돼? 3개가 돼버리겠지. 근데 얘를 빨간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으니까 빨간 공은 3개 있고 파란 공은 6개 있겠죠. 그럼 이때 두 번째 빨간 공 뽑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9분의 6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응. 그 다음 유제 5번 해볼게요. 10개의 제비 중에서 3개 당첨 제비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10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3개 있고 당첨되지 않는 제비가 7개 있겠다. 그죠? 근데 경준이가 제비를 한 개 뽑아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에 호선이가 뽑아. 그러면 경준이가 뽑고 호선이가 뽑는데 경준이와 호선이 모두 당첨될 확률이야. 경준이가 당첨되고 호선이도 당첨돼야 돼. 이해가? 근데 뽑아서 확인하고 난 뒤에 다시 집어넣었지. 그러면 경준이가 당첨될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3이다. 그죠? 10개 중에 3개니까. 근데 경준이가 뽑았다가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었죠. 그러면 당첨 제비 7개, 당첨 안 되는 거 7개 그대로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호선이가 당첨될 확률은 마찬가지 10분의 3이 되니까 얘는 100분의 9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포도 맛이 6개 있고 오렌지 맛이 5개 있고 사과 맛이 4개 있는데 승현이와 명조가 사탕을 하나씩 꺼내 먹는데 2명 모두 포도 맛을 먹을 확률이요. 승현이도 포도맛 먹고 명조도 포도맛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승현이가 포도맛을 먹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전체 경우의 수는 15개인데 그 중에 포도맛 하나를 뽑을 확률이니까 15분 6 되겠다, 그지? 그런데 꺼내서 먹지. 그럼 승현이가 꺼내서 먹었으니까 승현이가 15개 중에서 포도맛을 하나 꺼내서 먹었으니까 포도는 6개가 아니고 몇 개 돼버려? 5개가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명조가 포도맛을 꺼내 먹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전체 14개 중에서 포도맛 5개니까 15분의 5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약분하면 3, 약분하면 7, 2, 7, 3, 3. 답은 7분의 1입니까? 그죠? 답은 7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앞에서 미리 꺼내 먹고 꺼내 먹었을 때 얘를 다시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꺼낸다 문제는 항상 이제 첫 번째 사람이 꺼내서 다시 놓고 안 놓고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 도형에서의 확률. 얘는 너무 쉬워. 도형에서의 확률이란 도형 전체 넓이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를 생각하면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원판을 8등분하여 하트 모양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전체 넓이가 몇 개 있어? 똑같이 생긴 넓이가 8개 있죠. 그 중에 하트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그럼 하트가 나올 확률은 8분의 3. 얘가 도형에서의 확률입니다. 별로 안 어렵다, 그죠? 10등분된 원판이 있는데 이 학교 학생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할 때 그 학생의 의견이 적극 찬성 또는 찬성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적극 찬성일 확률 더하기 찬성일 확률이 되겠다, 맞죠? 적극 찬성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으니까 10분의. 적극 찬성이 몇 칸이야? 4칸이죠. 그래서 10분의 4 더하기 찬성은 10분의 3칸이죠. 10분의 3에서 얘는 10분의 7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 쉽다, 그지? 얘는. 그 다음 A 원판과 B 원판 모두 1을 맞출 확률이요. 모두니까 곱하기 되겠다, 그죠? 그럼 A 원판을 1 맞출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똑같은 게 4개 있으니까 1 맞출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B 원판에서 1 맞출 확률은 몇이야? 똑같은 게 5개 있으니까 5분의 1에서 모두 맞추니까 곱하기. 그래서 20분의 1이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 이런 관역이 있는데 A를 맞히면 10점이고 B를 맞히면 8점이고 C를 맞히면 6점이래. 그럼 이때 10점을 얻을 확률, 그건 뭐야? A를 맞힐 확률을 구하라. 이해갑니까? A를 맞힐 확률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거나 경계선을 맞추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이 안을 맞춘다는 뜻이니까 반지름 몇입니까? 반지름 제일 큰 원의 반지름은 10이죠, 그죠? 그러면 전체 넓이는 반지름이 10이니까 100파이가 되고 그러면 A 부분의 넓이는 몇이야? 반지름이 5니까 25파이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A를 맞출 확률은 약분해서 4분의 1이 된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요 확률을 조금 공부할 게 많다, 그죠? 이렇게
확률은 공부할 것도 많고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단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외우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이 단원 많이 어려워서 많이 이제 외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는 거는 수업 시간에 많이 물어보시고요. 이제 일단 계속 복습하고 모르면 수업 시간에 계속 물어봐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